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지켜온 습관이 오히려 당신의 밤을, 당신의 삶의 질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는 어려웠던 소변 문제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분은 6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건강을 자랑하는 이태영 씨입니다. 헬스클럽에서 만난 그의 다부진 근육과 지치지 않는 열정은 주변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한 손 팔굽혀펴기까지 거뜬히 해내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왔는지 보여주었죠. 그는 운동 후 땀으로 배출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물을 많이 마신다고 했습니다. 숨도 차고 목도 마르지만 일부러라도 더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의 말처럼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는 건강의 정석처럼 보였습니다.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멀리하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고집합니다.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순수한 물을 선택하는 그의 생활 습관은 흠잡을 데 없어 보였죠.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남모를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밤마다 소변 때문에 두세 번씩 잠에서 깨는 것이었습니다.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제가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런데 깨는 횟수가 점점 늘어서 2번이 3번이 되고 그때부터 심각성을 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 잠든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어김없이 일어나 화장실로 향합니다. 한번 잠의 흐름이 끊기면 다시 깊이 잠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만하면 또다시 신호가 찾아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면 한참을 뒤척거리게 되죠. 밤에 2번 깨면 수면 시간 1시간이 그냥 날아가는 거고 3번 깨면 1시간 반 이상 수면의 질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삶의 질도 함께 떨어진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60대에 접어들며 그는 또 다른 변화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소변 줄기가 시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옛날엔 정말 시원하게 쏟아냈는데 이젠 그냥 흘러내리는 느낌이에요. 많은 남성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도 이를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며 홀로 끙끙 앓곤 합니다. 이태영 씨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비뇨의학과를 찾았습니다. 혹시 60대 남성의 60에서 70%가 겪는다는 전립선 비대증은 아닐까? 요속 검사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의사는 의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초음파를 보면 전립선이 약간 비대해진 소견은 보이지만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현재 겪고 계시는 불편함이 전적으로 전립선 비대증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아래에서 요도를 감싸고 있는 남성의 생식기관입니다. 노화나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이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해 소변 보기가 힘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을 봐도 시원치 않으며 밤에 자주 깨는 야간뇨는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과거에는 남성의 배뇨 문제는 대부분 전립선이 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계에서는 방광의 기능 저하, 즉 소변을 짜주는 방광의 수축력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사는 이태영 씨의 진짜 원인을 찾기 위해 배뇨일지를 확인했습니다. 72시간 동안 언제, 얼마만큼의 소변을 보았는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뇨일지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하루 총 소변량이 약 2리터인데 잠을 자는 야간에 본 소변량이 무려 1리터에 달합니다. 하루 소변의 절반이 밤에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전립선 문제라기보다는 야간에 소변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생성되는 야간 단뇨 증상입니다. 정상적인 경우 우리가 잠을 잘 때 뇌에서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어 소변 생성을 억제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밤새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노화 등의 이유로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거나 호르몬에 대한 신장의 반응이 둔해집니다. 그 결과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야간 단뇨가 발생하고 이는 야간뇨, 즉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증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40대 이후가 되면 신장의 필터링 기능과 농축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낮 동안 충분히 걸러내지 못한 노폐물을 밤에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소변을 농축하는 능력마저 떨어지니 야간뇨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남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성들 역시 말 못할 배뇨 문제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피곤해도 감기처럼 방광염에 걸린다는 환옥 씨. 그녀의 가장 큰 고통은 갑작스럽고 강렬하게 찾아오는 요일을 참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가요. 낮에도 거의 1시간에 한 번은 가야 마음이 편하고 밤에도 평균 2~3번은 깨요. 사람들과 모임을 하다가도 중간에 나와야 하고 일할 때도 자리를 자주 비우니 눈치가 보이죠. 화장실이 없는 곳에 가면 마음부터 불안해져요. 그녀의 식습관을 살펴보니 유독 국이나 찌개 같은 국물 요리가 많았습니다. 김치찌개처럼 칼칼하고 짭짤한 음식을 좋아했죠. 염도 측정 결과 기준치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짠 음식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소변을 만들어내고 이는 자연스럽게 잦은 소변으로 이어집니다. 그녀 역시 배뇨일지를 작성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방광 용적은 300큐빅cm 이상으로 충분했지만 실제로는 100큐빅cm도 채 채우지 못하고 화장실을 가고 있었습니다. 방광 용량의 30%도 채 활용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과민성 방광이었습니다. 과민성 방광은 말 그대로 방광이 너무 예민해져 조절 기능에 장애가 생긴 상태입니다. 방광에 소변이 충분히 차지 않았는데도 뇌에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것이죠. 특히 환옥 씨처럼 불안감을 느끼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심리적 요인도 크게 작용합니다. 의사는 이것은 소변이 마려워서 가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느낌에 몸이 반응하는 것이죠. 의식적으로 소변을 참는 훈련을 통해 방광이 정상적인 감각을 되찾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밤새 번갈아 화장실을 드나드느라 부부 모두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내 부더리 씨는 70대에 접어들며 요실금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밖에 나가서 걷는 게 힘들어요. 조금만 빨리 걷거나 기침이라도 하면 나도 모르게 소변이 새어 나오니까요. 혹시나 실수할까 봐 운동도 마음껏 못해요. 요실금은 성인 여성의 절반이 경험할 만큼 흔한 증상이지만 많은 분들이 수치심 때문에 치료를 망설입니다. 부더리 씨는 복부의 압력이 높아질 때 발생하는 복압성 요실금과 과민성 방광으로 인해 강한 요일을 참지 못하고 발생하는 절박성 요실금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요실금의 종류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복압성 요실금은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이나 수술적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으며, 절박성 요실금은 약물 치료와 함께 소변을 참는 방광 훈련을 병행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네 분 모두 밤에 한 번 이상 잠에서 깨는 야간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인은 전립선 비대증, 야간 단요, 과민성 방광, 요실금 등 저마다 달랐지만 해결을 위한 첫걸음은 놀랍게도 비슷했습니다. 첫째, 잠들기 전 수분 섭취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 7시 이후 잠자리에 들기 2시간에서 4시간 전부터는 물이나 국물 섭취를 의식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야간요 증상을 즉각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방광 훈련입니다.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이 들 때 무조건 화장실로 달려가는 대신 1분, 3분, 5분씩 시간을 정해두고 의식적으로 참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광의 실제 사용 용적을 늘려 정상적인 배뇨 간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골반 근육 운동, 즉 케겔 운동입니다. 특히 요실금 증상이 있는 여성에게 필수적인 운동으로 요도 괄약근의 힘을 길러 소변이 새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밤의 평화를 앗아가는 배뇨 문제.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거나 단순히 나이가 들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숙명이 아닙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위약적 상태입니다. 혹시 당신이나 당신의 소중한 부모님이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밤은 건강한 낮을 만들고 건강한 낮은 우리의 삶 전체를 풍요롭게 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모두가 편안한 밤과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지켜온 습관이 오히려 당신의 밤을, 당신의 삶의 질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는 어려웠던 소변 문제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분은 6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건강을 자랑하는 이태영 씨입니다. 헬스클럽에서 만난 그의 다부진 근육과 지치지 않는 열정은 주변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한 손 팔굽혀펴기까지 거뜬히 해내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왔는지 보여주었죠. 그는 운동 후 땀으로 배출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물을 많이 마신다고 했습니다. 숨도 차고 목도 마르지만 일부러라도 더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의 말처럼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는 건강의 정석처럼 보였습니다.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멀리하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고집합니다.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순수한 물을 선택하는 그의 생활 습관은 흠잡을 데 없어 보였죠.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남모를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밤마다 소변 때문에 두세 번씩 잠에서 깨는 것이었습니다.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제가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런데 깨는 횟수가 점점 늘어서 2번이 3번이 되고 그때부터 심각성을 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 잠든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어김없이 일어나 화장실로 향합니다. 한번 잠의 흐름이 끊기면 다시 깊이 잠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만하면 또다시 신호가 찾아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면 한참을 뒤척거리게 되죠. 밤에 2번 깨면 수면 시간 1시간이 그냥 날아가는 거고 3번 깨면 1시간 반 이상 수면의 질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삶의 질도 함께 떨어진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60대에 접어들며 그는 또 다른 변화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소변 줄기가 시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옛날엔 정말 시원하게 쏟아냈는데 이젠 그냥 흘러내리는 느낌이에요. 많은 남성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도 이를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며 홀로 끙끙 앓곤 합니다. 이태영 씨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비뇨의학과를 찾았습니다. 혹시 60대 남성의 60에서 70%가 겪는다는 전립선 비대증은 아닐까? 요속 검사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의사는 의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초음파를 보면 전립선이 약간 비대해진 소견은 보이지만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현재 겪고 계시는 불편함이 전적으로 전립선 비대증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아래에서 요도를 감싸고 있는 남성의 생식기관입니다. 노화나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이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해 소변 보기가 힘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을 봐도 시원치 않으며 밤에 자주 깨는 야간뇨는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과거에는 남성의 배뇨 문제는 대부분 전립선이 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계에서는 방광의 기능 저하, 즉 소변을 짜주는 방광의 수축력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사는 이태영 씨의 진짜 원인을 찾기 위해 배뇨일지를 확인했습니다. 72시간 동안 언제, 얼마만큼의 소변을 보았는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뇨일지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하루 총 소변량이 약 2리터인데 잠을 자는 야간에 본 소변량이 무려 1리터에 달합니다. 하루 소변의 절반이 밤에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전립선 문제라기보다는 야간에 소변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생성되는 야간 다뇨 증상입니다. 정상적인 경우 우리가 잠을 잘 때 뇌에서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어 소변 생성을 억제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밤새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노화 등의 이유로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거나 호르몬에 대한 신장의 반응이 둔해집니다. 그 결과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야간 다뇨가 발생하고 이는 야간뇨, 즉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증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40대 이후가 되면 신장의 필터링 기능과 농축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낮 동안 충분히 걸러내지 못한 노폐물을 밤에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소변을 농축하는 능력마저 떨어지니 야간뇨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남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성들 역시 말 못할 배뇨 문제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피곤해도 감기처럼 방광염에 걸린다는 환옥 씨. 그녀의 가장 큰 고통은 갑작스럽고 강렬하게 찾아오는 요일을 참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가요. 낮에도 거의 1시간에 한 번은 가야 마음이 편하고 밤에도 평균 2-3번은 깨요. 사람들과 모임을 하다가도 중간에 나와야 하고 일할 때도 자리를 자주 비우니 눈치가 보이죠. 화장실이 없는 곳에 가면 마음부터 불안해져요. 그녀의 식습관을 살펴보니 유독 국이나 찌개 같은 국물 요리가 많았습니다.
김치찌개처럼 칼칼하고 짭짤한 음식을 좋아했죠. 염도 측정 결과 기준치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짠 음식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소변을 만들어내고 이는 자연스럽게 잦은 소변으로 이어집니다. 그녀 역시 배뇨일지를 작성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방광 용적은 300큐빅센티미터 이상으로 충분했지만 실제로는 100큐빅센티미터도 채 채우지 못하고 화장실을 가고 있었습니다. 방광 용량의 30%도 채 활용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과민성 방광이었습니다. 과민성 방광은 말 그대로 방광이 너무 예민해져 조절 기능에 장애가 생긴 상태입니다. 방광에 소변이 충분히 차지 않았는데도 뇌에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것이죠. 특히 환옥 씨처럼 불안감을 느끼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심리적 요인도 크게 작용합니다. 의사는 이것은 소변이 마려워서 가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느낌에 몸이 반응하는 것이죠. 의식적으로 소변을 참는 훈련을 통해 방광이 정상적인 감각을 되찾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밤새 번갈아 화장실을 드나드느라 부부 모두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내 부더리 씨는 70대에 접어들며 요실금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밖에 나가서 걷는 게 힘들어요. 조금만 빨리 걷거나 기침이라도 하면 나도 모르게 소변이 새어 나오니까요. 혹시나 실수할까 봐 운동도 마음껏 못해요. 요실금은 성인 여성의 절반이 경험할 만큼 흔한 증상이지만 많은 분들이 수치심 때문에 치료를 망설입니다. 부더리 씨는 복부의 압력이 높아질 때 발생하는 복압성 요실금과 과민성 방광으로 인해 강한 요일을 참지 못하고 발생하는 절박성 요실금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요실금의 종류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복압성 요실금은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이나 수술적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으며 절박성 요실금은 약물 치료와 함께 소변을 참는 방광 훈련을 병행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네 분 모두 밤에 한 번 이상 잠에서 깨는 야간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인은 전립선 비대증, 야간 단요, 과민성 방광, 요실금 등 저마다 달랐지만 해결을 위한 첫걸음은 놀랍게도 비슷했습니다. 첫째, 잠들기 전 수분 섭취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 7시 이후 잠자리에 들기 2시간에서 4시간 전부터는 물이나 국물 섭취를 의식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야간요 증상을 즉각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방광 훈련입니다.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이 들 때 무조건 화장실로 달려가는 대신 1분, 3분, 5분씩 시간을 정해두고 의식적으로 참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광의 실제 사용 용적을 늘려 정상적인 배뇨 간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골반 근육 운동, 즉 케겔 운동입니다. 특히 요실금 증상이 있는 여성에게 필수적인 운동으로 요도 괄약근의 힘을 길러 소변이 새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밤의 평화를 앗아가는 배뇨 문제.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거나 단순히 나이가 들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숙명이 아닙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의학적 상태입니다. 혹시 당신이나 당신의 소중한 부모님이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밤은 건강한 낮을 만들고 건강한 낮은 우리의 삶 전체를 풍요롭게 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모두가 편안한 밤과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지켜온 습관이 오히려 당신의 밤을, 당신의 삶의 질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는 어려웠던 소변 문제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분은 6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건강을 자랑하는 이태영 씨입니다. 헬스클럽에서 만난 그의 다부진 근육과 지치지 않는 열정은 주변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한 손 팔굽혀펴기까지 거뜬히 해내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왔는지 보여주었죠. 그는 운동 후 땀으로 배출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물을 많이 마신다고 했습니다. 숨도 차고 목도 마르지만 일부러라도 더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의 말처럼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는 건강의 정석처럼 보였습니다.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멀리하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고집합니다.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순수한 물을 선택하는 그의 생활 습관은 흠잡을 데 없어 보였죠.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남모를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밤마다 소변 때문에 두세 번씩 잠에서 깨는 것이었습니다.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제가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런데 깨는 횟수가 점점 늘어서 2번이 3번이 되고 그때부터 심각성을 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 잠든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어김없이 일어나 화장실로 향합니다. 한번 잠의 흐름이 끊기면 다시 깊이 잠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만하면 또다시 신호가 찾아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면 한참을 뒤척거리게 되죠. 밤에 2번 깨면 수면 시간 1시간이 그냥 날아가는 거고 3번 깨면 1시간 반 이상 수면의 질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삶의 질도 함께 떨어진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60대에 접어들며 그는 또 다른 변화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소변 줄기가 시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옛날엔 정말 시원하게 쏟아냈는데 이젠 그냥 흘러내리는 느낌이에요. 많은 남성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도 이를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며 홀로 끙끙 앓곤 합니다. 이태영 씨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비뇨의학과를 찾았습니다. 혹시 60대 남성의 60에서 70%가 겪는다는 전립선 비대증은 아닐까? 요속 검사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의사는 의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초음파를 보면 전립선이 약간 비대해진 소견은 보이지만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현재 겪고 계시는 불편함이 전적으로 전립선 비대증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아래에서 요도를 감싸고 있는 남성의 생식기관입니다. 노화나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이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해 소변 보기가 힘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을 봐도 시원치 않으며 밤에 자주 깨는 야간뇨는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과거에는 남성의 배뇨 문제는 대부분 전립선이 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계에서는 방광의 기능 저하, 즉 소변을 짜주는 방광의 수축력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사는 이태영 씨의 진짜 원인을 찾기 위해 배뇨일지를 확인했습니다. 72시간 동안 언제, 얼마만큼의 소변을 보았는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뇨일지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하루 총 소변량이 약 2리터인데 잠을 자는 야간에 본 소변량이 무려 1리터에 달합니다. 하루 소변의 절반이 밤에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전립선 문제라기보다는 야간에 소변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생성되는 야간 단뇨 증상입니다. 정상적인 경우 우리가 잠을 잘 때 뇌에서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어 소변 생성을 억제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밤새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노화 등의 이유로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거나 호르몬에 대한 신장의 반응이 둔해집니다. 그 결과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야간 단뇨가 발생하고 이는 야간뇨, 즉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증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40대 이후가 되면 신장의 필터링 기능과 농축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낮 동안 충분히 걸러내지 못한 노폐물을 밤에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소변을 농축하는 능력마저 떨어지니 야간뇨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남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성들 역시 말 못할 배뇨 문제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피곤해도 감기처럼 방광염에 걸린다는 환옥 씨. 그녀의 가장 큰 고통은 갑작스럽고 강렬하게 찾아오는 요일을 참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가요. 낮에도 거의 1시간에 한 번은 가야 마음이 편하고 밤에도 평균 2-3번은 깨요. 사람들과 모임을 하다가도 중간에 나와야 하고 일할 때도 자리를 자주 비우니 눈치가 보이죠. 화장실이 없는 곳에 가면 마음부터 불안해져요. 그녀의 식습관을 살펴보니 유독 국이나 찌개 같은 국물 요리가 많았습니다. 김치찌개처럼 칼칼하고 짭짤한 음식을 좋아했죠. 염도 측정 결과 기준치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짠 음식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소변을 만들어내고 이는 자연스럽게 잦은 소변으로 이어집니다. 그녀 역시 배뇨일지를 작성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방광 용적은 300큐빅센티미터 이상으로 충분했지만 실제로는 100큐빅센티미터도 채 채우지 못하고 화장실을 가고 있었습니다. 방광 용량의 30%도 채 활용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과민성 방광이었습니다. 과민성 방광은 말 그대로 방광이 너무 예민해져 조절 기능에 장애가 생긴 상태입니다. 방광에 소변이 충분히 차지 않았는데도 뇌에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것이죠. 특히 환옥 씨처럼 불안감을 느끼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심리적 요인도 크게 작용합니다. 의사는 이것은 소변이 마려워서 가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느낌에 몸이 반응하는 것이죠. 의식적으로 소변을 참는 훈련을 통해 방광이 정상적인 감각을 되찾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밤새 번갈아 화장실을 드나드느라 부부 모두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내 부더리 씨는 70대에 접어들며 요실금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밖에 나가서 걷는 게 힘들어요. 조금만 빨리 걷거나 기침이라도 하면 나도 모르게 소변이 새어 나오니까요. 혹시나 실수할까 봐 운동도 마음껏 못해요. 요실금은 성인 여성의 절반이 경험할 만큼 흔한 증상이지만 많은 분들이 수치심 때문에 치료를 망설입니다. 부더리 씨는 복부의 압력이 높아질 때 발생하는 복압성 요실금과 과민성 방광으로 인해 강한 요일을 참지 못하고 발생하는 절박성 요실금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요실금의 종류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복압성 요실금은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이나 수술적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으며, 절박성 요실금은 약물 치료와 함께 소변을 참는 방광 훈련을 병행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네 분 모두 밤에 한 번 이상 잠에서 깨는 야간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인은 전립선 비대증, 야간 단요, 과민성 방광, 요실금 등 저마다 달랐지만 해결을 위한 첫걸음은 놀랍게도 비슷했습니다. 첫째, 잠들기 전 수분 섭취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 7시 이후 잠자리에 들기 2시간에서 4시간 전부터는 물이나 국물 섭취를 의식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야간요 증상을 즉각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방광 훈련입니다.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이 들 때 무조건 화장실로 달려가는 대신 1분, 3분, 5분씩 시간을 정해두고 의식적으로 참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광의 실제 사용 용적을 늘려 정상적인 배뇨 간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골반 근육 운동, 즉 케겔 운동입니다. 특히 요실금 증상이 있는 여성에게 필수적인 운동으로 요도 괄약근의 힘을 길러 소변이 새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밤의 평화를 앗아가는 배뇨 문제.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거나 단순히 나이가 들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숙명이 아닙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의학적 상태입니다. 혹시 당신이나 당신의 소중한 부모님이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밤은 건강한 낮을 만들고 건강한 낮은 우리의 삶 전체를 풍요롭게 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모두가 편안한 밤과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지켜온 습관이 오히려 당신의 밤을, 당신의 삶의 질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는 어려웠던 소변 문제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분은 6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건강을 자랑하는 이태영 씨입니다. 헬스클럽에서 만난 그의 다부진 근육과 지치지 않는 열정은 주변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한 손 팔굽혀펴기까지 거뜬히 해내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왔는지 보여주었죠. 그는 운동 후 땀으로 배출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물을 많이 마신다고 했습니다. 숨도 차고 목도 마르지만 일부러라도 더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의 말처럼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는 건강의 정석처럼 보였습니다.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멀리하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고집합니다.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순수한 물을 선택하는 그의 생활 습관은 흠잡을 데 없어 보였죠.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남모를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밤마다 소변 때문에 두세 번씩 잠에서 깨는 것이었습니다.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제가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런데 깨는 횟수가 점점 늘어서 2번이 3번이 되고
그때부터 심각성을 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 잠든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어김없이 일어나 화장실로 향합니다. 한번 잠의 흐름이 끊기면 다시 깊이 잠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만하면 또다시 신호가 찾아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면 한참을 뒤척거리게 되죠. 밤에 2번 깨면 수면 시간 1시간이 그냥 날아가는 거고 3번 깨면 1시간 반 이상 수면의 질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삶의 질도 함께 떨어진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60대에 접어들며 그는 또 다른 변화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소변 줄기가 시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옛날엔 정말 시원하게 쏟아냈는데 이젠 그냥 흘러내리는 느낌이에요. 많은 남성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도 이를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며 홀로 끙끙 앓곤 합니다. 이태영 씨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비뇨의학과를 찾았습니다. 혹시 60대 남성의 60에서 70%가 겪는다는 전립선 비대증은 아닐까? 요속검사와 초음파 등 정밀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의사는 의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초음파를 보면 전립선이 약간 비대해진 소견은 보이지만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현재 겪고 계시는 불편함이 전적으로 전립선 비대증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아래에서 요도를 감싸고 있는 남성의 생식기관입니다. 노화나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이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해 소변 보기가 힘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을 봐도 시원치 않으며 밤에 자주 깨는 야간뇨는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과거에는 남성의 배뇨 문제는 대부분 전립선이 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계에서는 방광의 기능 저하, 즉 소변을 짜주는 방광의 수축력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사는 이태영 씨의 진짜 원인을 찾기 위해 배뇨일지를 확인했습니다. 72시간 동안 언제, 얼마만큼의 소변을 보았는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뇨일지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하루 총 소변량이 약 2리터인데 잠을 자는 야간에 본 소변량이 무려 1리터에 달합니다. 하루 소변의 절반이 밤에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전립선 문제라기보다는 야간에 소변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생성되는 야간 다뇨 증상입니다. 정상적인 경우 우리가 잠을 잘 때 뇌에서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어 소변 생성을 억제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밤새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노화 등의 이유로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거나 호르몬에 대한 신장의 반응이 둔해집니다. 그 결과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야간 다뇨가 발생하고 이는 야간뇨, 즉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증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40대 이후가 되면 신장의 필터링 기능과 농축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낮 동안 충분히 걸러내지 못한 노폐물을 밤에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소변을 농축하는 능력마저 떨어지니 야간뇨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남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성들 역시 말 못할 배뇨 문제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피곤해도 감기처럼 방광염에 걸린다는 환옥 씨. 그녀의 가장 큰 고통은 갑작스럽고 강렬하게 찾아오는 요일을 참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가요. 낮에도 거의 1시간에 한 번은 가야 마음이 편하고 밤에도 평균 2-3번은 깨요. 사람들과 모임을 하다가도 중간에 나와야 하고 일할 때도 자리를 자주 비우니 눈치가 보이죠. 화장실이 없는 곳에 가면 마음부터 불안해져요. 그녀의 식습관을 살펴보니
유독 국이나 찌개 같은 국물 요리가 많았습니다. 김치찌개처럼 칼칼하고 짭짤한 음식을 좋아했죠. 염도 측정 결과 기준치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짠 음식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소변을 만들어내고 이는 자연스럽게 잦은 소변으로 이어집니다. 그녀 역시 배뇨일지를 작성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방광 용적은 300큐빅센티미터 이상으로 충분했지만 실제로는 100큐빅센티미터도 채 채우지 못하고 화장실을 가고 있었습니다. 방광 용량의 30%도 채 활용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과민성 방광이었습니다. 과민성 방광은 말 그대로 방광이 너무 예민해져 조절 기능에 장애가 생긴 상태입니다. 방광에 소변이 충분히 차지 않았는데도 뇌에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것이죠. 특히 환옥 씨처럼 불안감을 느끼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심리적 요인도 크게 작용합니다. 의사는 이것은 소변이 마려워서 가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느낌에 몸이 반응하는 것이죠. 의식적으로 소변을 참는 훈련을 통해 방광이 정상적인 감각을 되찾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밤새 번갈아 화장실을 드나드느라 부부 모두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내 부더리 씨는 70대에 접어들며 요실금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밖에 나가서 걷는 게 힘들어요. 조금만 빨리 걷거나 기침이라도 하면 나도 모르게 소변이 새어 나오니까요. 혹시나 실수할까 봐 운동도 마음껏 못해요. 요실금은 성인 여성의 절반이 경험할 만큼 흔한 증상이지만 많은 분들이 수치심 때문에 치료를 망설입니다. 부더리 씨는 복부의 압력이 높아질 때 발생하는 복압성 요실금과 과민성 방광으로 인해 강한 요일을 참지 못하고 발생하는 절박성 요실금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요실금의 종류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복압성 요실금은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이나 수술적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으며 절박성 요실금은 약물 치료와 함께 소변을 참는 방광 훈련을 병행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네 분 모두 밤에 한 번 이상 잠에서 깨는 야간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인은 전립선 비대증, 야간 단요, 과민성 방광, 요실금 등 저마다 달랐지만 해결을 위한 첫걸음은 놀랍게도 비슷했습니다. 첫째, 잠들기 전 수분 섭취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 7시 이후 잠자리에 들기 2시간에서 4시간 전부터는 물이나 국물 섭취를 의식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야간요 증상을 즉각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방광 훈련입니다. 소변이 마렵다는 느낌이 들 때 무조건 화장실로 달려가는 대신 1분, 3분, 5분씩 시간을 정해두고 의식적으로 참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광의 실제 사용 용적을 늘려 정상적인 배뇨 간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골반 근육 운동, 즉 케겔 운동입니다. 특히 요실금 증상이 있는 여성에게 필수적인 운동으로 요도 괄약근의 힘을 길러 소변이 새는 것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밤의 평화를 앗아가는 배뇨 문제.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거나 단순히 나이가 들어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숙명이 아닙니다. 정확한 원인을 찾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의학적 상태입니다. 혹시 당신이나 당신의 소중한 부모님이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밤은 건강한 낮을 만들고 건강한 낮은 우리의 삶 전체를 풍요롭게 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모두가 편안한 밤과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됩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지켜온 습관이 오히려 당신의 밤을, 당신의 삶의 질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는 어려웠던 소변 문제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분은 6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건강을 자랑하는 이태영 씨입니다. 헬스클럽에서 만난 그의 다부진 근육과 지치지 않는 열정은 주변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한 손 팔굽혀펴기까지 거뜬히 해내는 모습은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왔는지 보여주었죠. 그는 운동 후 땀으로 배출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물을 많이 마신다고 했습니다. 숨도 차고 목도 마르지만 일부러라도 더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의 말처럼 건강한 식단과 꾸준한 운동,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는 건강의 정석처럼 보였습니다.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멀리하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고집합니다.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순수한 물을 선택하는 그의 생활 습관은 흠잡을 데 없어 보였죠.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남모를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밤마다 소변 때문에 두세 번씩 잠에서 깨는 것이었습니다.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제가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런데 깨는 횟수가 점점 늘어서 2번이 3번이 되고 그때부터 심각성을 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 잠든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는 어김없이 일어나 화장실로 향합니다. 한번 잠의 흐름이 끊기면 다시 깊이 잠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만하면 또다시 신호가 찾아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면 한참을 뒤척거리게 되죠. 밤에 2번 깨면 수면 시간 1시간이 그냥 날아가는 거고 3번 깨면 1시간 반 이상 수면의 질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삶의 질도 함께 떨어진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60대에 접어들며 그는 또 다른 변화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소변 줄기가 시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옛날엔 정말 시원하게 쏟아냈는데 이젠 그냥 흘러내리는 느낌이에요. 많은 남성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도 이를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며 홀로 끙끙 앓곤 합니다. 이태영 씨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비뇨의학과를 찾았습니다. 혹시 60대 남성의 60에서 70%가 겪는다는 전립선 비대증은 아닐까? 요속 검사와 초음파 등 정밀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의사는 의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초음파를 보면 전립선이 약간 비대해진 소견은 보이지만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닙니다. 현재 겪고 계시는 불편함이 전적으로 전립선 비대증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아래에서 요도를 감싸고 있는 남성의 생식기관입니다. 노화나 남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이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해 소변 보기가 힘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을 봐도 시원치 않으며 밤에 자주 깨는 야간뇨는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과거에는 남성의 배뇨 문제는 대부분 전립선이 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계에서는 방광의 기능 저하, 즉 소변을 짜주는 방광의 수축력이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사는 이태영 씨의 진짜 원인을 찾기 위해 배뇨일지를 확인했습니다. 72시간 동안 언제, 얼마만큼의 소변을 보았는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뇨일지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하루 총 소변량이 약 2리터인데 잠을 자는 야간에 본 소변량이 무려 1리터에 달합니다. 하루 소변의 절반이 밤에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건 전립선 문제라기보다는 야간에 소변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생성되는 야간 단뇨 증상입니다. 정상적인 경우 우리가 잠을 잘 때 뇌에서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되어 소변 생성을 억제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밤새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노화 등의 이유로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거나 호르몬에 대한 신장의 반응이 둔해집니다. 그 결과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야간 단뇨가 발생하고 이는 야간뇨, 즉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증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40대 이후가 되면 신장의 필터링 기능과 농축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낮 동안 충분히 걸러내지 못한 노폐물을 밤에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오고 소변을 농축하는 능력마저 떨어지니 야간뇨는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남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성들 역시 말 못할 배뇨 문제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피곤해도 감기처럼 방광염에 걸린다는 환옥 씨. 그녀의 가장 큰 고통은 갑작스럽고 강렬하게 찾아오는 요일을 참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가요. 낮에도 거의 1시간에 한 번은 가야 마음이 편하고 밤에도 평균 2-3번은 깨요. 사람들과 모임을 하다가도 중간에 나와야 하고 일할 때도 자리를 자주 비우니 눈치가 보이죠. 화장실이 없는 곳에 가면 마음부터 불안해져요. 그녀의 식습관을 살펴보니 유독 국이나 찌개 같은 국물 요리가 많았습니다. 김치찌개처럼 칼칼하고 짭짤한 음식을 좋아했죠. 염도 측정 결과 기준치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짠 음식을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소변을 만들어내고 이는 자연스럽게 잦은 소변으로 이어집니다. 그녀 역시 배뇨일지를 작성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방광 용적은 300큐빅센티미터 이상으로 충분했지만 실제로는 100큐빅센티미터도 채 채우지 못하고 화장실을 가고 있었습니다. 방광 용량의 30%도 채 활용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과민성 방광이었습니다. 과민성 방광은 말 그대로 방광이 너무 예민해져 조절 기능에 장애가 생긴 상태입니다. 방광에 소변이 충분히 차지 않았는데도 뇌에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것이죠. 특히 환옥 씨처럼 불안감을 느끼면 증상이 더 심해지는 심리적 요인도 크게 작용합니다. 의사는 이것은 소변이 마려워서 가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느낌에 몸이 반응하는 것이죠. 의식적으로 소변을 참는 훈련을 통해 방광이 정상적인 감각을 되찾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0대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밤새 번갈아 화장실을 드나드느라 부부 모두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내 부더리 씨는 70대에 접어들며 요실금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밖에 나가서 걷는 게 힘들어요. 조금만 빨리 걷거나 기침이라도 하면 나도 모르게 소변이 새어 나오니까요. 혹시나 실수할까 봐 운동도 마음껏 못해요. 요실금은 성인 여성의 절반이 경험할 만큼 흔한 증상이지만 많은 분들이 수치심 때문에 치료를 망설입니다. 부더리 씨는 복부의 압력이 높아질 때 발생하는 복압성 요실금과 과민성 방광으로 인해
강한 요일을 참지 못하고 발생하는 절박성 요실금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요실금의 종류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복압성 요실금은 골반 근육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